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5회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달력이 나왔네요. 5월 16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저 5월이고요. 그리고 16일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라면, 김밥 둘 다 좋아해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and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라면과 김밥 둘 다 좋아해요. 자, 기차가 비행기보다 빨라요? 자, 빠르다의 반대를 찾아봅시다. 느리다가 되겠죠? 느려요. 아니요. 기차는 비행기보다 느리다, 느려요 라고 얘기하죠. 교실이 깨끗해요? 아니요. 교실이 더럽다, 더러워요가 답이 되겠네요. 마리아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듣는 것을 좋아해요. 자, 음악을 듣다가 맞겠죠? 등산을 듣다, 독서를 듣다, 낚시를 듣다? 아니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썸남 씨, 이사 준비는 다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almost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거의 다 됐어요. 이게 제일 잘 어울리겠네요. 자, 반대말을 골라봅시다.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쉬운 것 같아요. 쉽다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저는 이번 시험이 어렵다, 어려웠어요. 자, 쉽다의 반대, 어렵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반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반대의 반대는요, 찬성이 되겠죠. 가끔은 동의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 찬성하는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걱정 없어요. 뭐요? 병원비. 그런데 여기에 병원비가 없네요. 의료비가 있죠. 그래서 병원비, 의료비 걱정이 없습니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준호 씨가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여기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양보했다가 맞겠죠.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서 어떻습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곤해요. 자, 이번 달은 경조사비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달 생활비를 절약해야 되겠죠. 생활비를 절약해야 해요. 아껴야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의미가 비슷한 걸 찾아봅시다. 자, 우산을 갖고 다니기가 번거롭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힘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갖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놓고 오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번거롭다, 귀찮다, 불편하다, 힘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취 없이 하는 수술인데도 고통을 잘 견디다, 참다, 버티다, 그리고요 땡땡 하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인내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버티다가 나왔네요. 버텼어요. 어떻게 참았어요. 어떻게 인내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인이 안 돼요. 로그인. 네,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다 라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좋아요? 아니요. 잊어버려서 아쉽습니다. 없어졌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새로 이사 간 곳은 어때요? 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요. 퇴근 후 밤늦게 들어가면 골목 입구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이 도 대신에요. 조차, 마저, 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조차도, 마저도, 까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봅시다. 입구조차, 입구조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옆집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집을 수리하다, mayb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수리하나 봐요. 수리하는 것 같아요. 수리하는 듯해요. 수리하는 모양이에요. 다 같이 알아두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문법책, 한국어 문법책을 찾아서 다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왜 부었어요? 눈이 붓다. 무슨 뜻입니까? 눈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요? 어제 슬픈 영화를 보고 많이 울다. 그래서 눈이 부었어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어서를 쓰면 됩니다. 울어서. 영화를 보고 많이 울어서 눈이 부었어요. 민지 씨, 오늘 퇴근하고 뭐해요? 사고 싶은 옷이 있어서 옷을 사러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죠. 갈 거예요. 옷을 사러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 달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강원도에 한번 추천을 하죠. 추천을 할 때 가보세요, 아어보세요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던 공연은 예매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그 공연은 예매를 시작해요, 바로 매진이에요. 시작해요, 끝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없어요. 자, 비슷한 표현은요, 시작하기가 무섭게 라고 얘기합니다. 시작해요, 매진이에요. 시작하기가 무섭게 매진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저 이사해요. 제가 가서 청소를 해드릴 건데 이 청소라는 것은 큰 일이에요? 아니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할 때 청소라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떤 큰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고요,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학교까지 조금 멀지만 걸어 다녀요? 괜찮아요? 걸어 다닐만 해요? 제가 청소하느라고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아니요. 제가 청소할 때, 그래서요, 가장 좋은 것은 청소하는 동안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어색하네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무엇이 좋아요? 모르겠어요.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요. 버스가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왔어요. 다 맞는 표현이죠. 물을 끓이려고 가스불을 켜 놓았어요. 괜찮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문제 없어요. 어제 일찍 잤는데도 오늘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아쉬움을 표현한 거 맞습니다. 지난주에 친구와 같이 먹었어요. 모든 음식이 맛있었어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땐요, 얻는데를 쓰면 됩니다. 먹었는데 모든 음식이 맛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저는 이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갈 거예요. 그래요? 도서관에 가면 제 책을 반납하는 게 쉬워요. 앞에 있는 일을 하면 뒤에 있는 일이 쉽다, 편하다,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쓰는 표현 뭡니까? 뭐뭐은 김에, 뭐뭐는 김에를 쓰면 됩니다. 도서관에 가는 김에 제 책을 좀 반납해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한국어가 재미있어요? 네, 그렇지만 배워요, 어려워요? 더 배워요, 더 어려워요? 이거 뭐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틀린 것, 영아 씨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라요를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뭐뭐인지 몰라요 라고 하면 아주 예뻐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리민 씨가 시험을 망치다, 아주 못 보다 라는 뜻입니다. 맞고요. 너무 피곤해서
씻기도, 씻기조차 귀찮아요. 도랑 똑같아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에 지각했어요. 맞아요. 학교에 지각했어요. 이유는요. 늦잠을 잤어요. 맞고요.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을래요. 점심을 많이 먹어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어 재미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면 어떻다란 다음에 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물건만 only 사서 돌아옵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시장에 가면요. 와,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사고 싶어요. 이렇게 사고 싶은 것이 많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서 돌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고 싶은 물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물건만 삽니다. 이게 자연스럽겠죠? 자, 스마트폰은 손 안에 있는 컴퓨터와 같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진 촬영, 음악 듣기, 메일 보내기까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도 있고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 듣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보기도 쉬워졌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봅니다. 여기서 그냥 뱅킹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다. 이게 답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높임말 사용은 어렵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반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동료들이 윗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한국어로 제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높임말을 사용하는 건 저에게 아직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사용합니까? 아니라고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1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에 한국에 왔고요. 이 사람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응하지는 않았죠. 한국에서 높임말로 대화하는 것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잘 만듭니다. 어제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봤는데 친구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배추를 골라야 김치가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 가는데 좋은 배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어제, 내일, 오늘 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어제는 뭐 했어요? 된장찌개를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와, 잘한다, 맛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시장에 가요. 배추를 살 겁니다. 왜요? 내일 김치를 만들 거거든요. 자, 봅시다.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 몰라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배추를 살 것이다. 아니요. 오늘 살 거예요. 오늘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살 겁니다. 어제 김치를 만들었어요? 아니요. 어제는 김치가 아니라 된장찌개였죠. 된장찌개.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다. 맞죠?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김치를 만드는 것. 이거는 뭐예요? 내일이 되겠죠.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잘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집 변기가 자주 막혀요. 저희 집 변기는 자주 막힙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도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막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펌프 도구와 세제를 사용해 보았지만 그때뿐이고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게 퀘스천이고요. 여기는 answer가 들어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변기가 자주 막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변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자주 막힐 수 있습니다. 펌프질이나 세제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맞고요. 펌프질을 자주 해서 막힌다?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물의 양이 부족해서 막히는 것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펌프 도구와 세제를 사용하면 더 이상 막히지 않는다?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3번이 확실한 답이 되겠죠. 자, 39번부터는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직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요.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생일날 아침에 무엇을 먹나요? 뭐 먹어요? 미역국 먹습니다. 케이크는 먹나요? 네, 케이크도 먹어요. 그런데요, 전통 음식은 아니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미역국을 왜 먹습니까? 자, 엄마가요, 아이를 낳아요. 나를 낳았죠.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여기에 피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요, 엄마가 이 피, 블러드를 보충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미역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미역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역국을 먹으면서 뭐 해요? 엄마를 생각합니다.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미역국을 먹고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 봐봐요. 자, 환승을 합니다. 갈아탈 때 어떻게 해요? 할인을 해주죠. 퍼센티지, 돈을 깎아줍니다. 할인을 해주죠. 맞아요. 버스 전용 차량제, 버스 온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하철 도착 안내 서비스 이런 것들 다 해주죠. 그런데요, 버스 도로 우선제라는 것은요, 도대체 뭔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제와 버스 도로 우선제가 나왔는데요. 이건 맞지만 이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문화는 직장 생활, 업무의 연장, 계속되는 것을 얘기해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계속해서 7시, 8시, 9시 계속 뭘 합니까? 회식을 하죠. 회식, 야근이 아니라 회식을 해요. 이래서 연장이다.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이 된다.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회사 사람들과 있어요. 이럴 때 회식이 업무,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자, 서로의 공통점을 연결고리로 맺어지는 연고가 아닌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물어봐요. 뭘 물어봅니까? 뭘 물어보냐면요. 첫 번째로 학교를 물어봅니다. 어느 대학교를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향을 물어보는 거죠. 고향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친척, 가족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이 학교라는 것은요, 학연이라고 하고요. 지역은요, 지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과 가족은요, 다 피. 그래서 이것을 혈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학연, 지연, 혈연이 있고요. 이 둘의라는 것은 전통, 지역, 사회, 모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지역사회 모임이 있었다. 그래서 4번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19세가 된 젊은이 뭐예요? 이건요.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걸 성년의 날이라고 하죠.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 축하하기 위해 성년의 날을 기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한옥, 한국의 전통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옥을 봅시다. 한옥을 그려보면요.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청마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아궁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와집이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것이 한옥이에요. 맞아요? 네. 그림 잘 그렸죠.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청마루가 있고요. 이렇게. 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한옥인데 이건 뭡니까? 아, 이것도 한옥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옥은 한옥 중에서도 기와집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초가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눠집니다. 왜 다릅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달라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지붕이라고 하잖아요.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초가집이냐 기와집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대청 제가 열심히 그렸는데요. 여기가 대청이에요. 대청. 여름에 시원해지기 위해서 대청을 만들어 놨죠. 큰 마루라는 뜻이고요.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입니다. 그 다음에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이기기 위해서 더운 여름에는 대청마루, 추운 겨울에는 온도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3번을 봅시다. 한국은 바닥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나눈다? 아니요. 바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붕이라고 그랬죠.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초가집, 기와집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아닌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말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요. 사실 여기에 직접 선거라는 게 들어가야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직접 선거요. 만 18세 이상의 국민, 이거 중요합니다. 모두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요. 비밀 선거는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1인 1표씩 투표하는 것이다. 자, 이거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는 5년, 국회의원 지방선거는 4년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5년, 다른 선거는 4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 비밀 선거라는 걸 해봅시다. 자, 선거에 4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4대 원칙.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는 직접, 비밀, 평등, 보통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비밀이란 건 뭐예요? 시크릿.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네. 자, 그럼 평등과 보통이 남아있는데요. 보통은요. 모두 다 한다 라는 거고요. 평등은 한 사람이 한 표라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해요. 어떤 사람은 못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남자도 여자도 키가 큰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모두 다 합니다. 이것을 보통 선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평등 선거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커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5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1표. 어떤 사람은 돈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지위도 높습니다. 그래서 10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 다 1표씩. 이것이 평등 선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통 선거라는 것은 모두 다 해요. 그 다음에 평등 선거는요. 모두 다 1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1인 1표라는 건 뭐예요?
1인 1표 평등선거가 되겠죠. 평등선거 3번이 틀렸네요. 자,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물어보면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말한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196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 발전의 바탕이 뭐예요? 기초, 베이스가 된 치열한 경쟁의식에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 단점도 있지만 한국의 생활 편의 서비스가 빠르게 구축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장점도 있다. 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 체계적인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신속한 결제 방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장점이 많이 있네요. 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외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를 싫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익숙해요. 적응했어요. 이런 말은 없었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누가 더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어느 것이 더 많아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빨리빨리 문화는 생활 편의 서비스 구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요. 3번은 맞고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빨리빨리 문화가 사라졌다. 옛날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니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49, 50은요. 직접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라우만 씨, 이번 시험에 합격했나요? 네, 이번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합격하셨네요. 자, 그런데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합격했어요. 가장 잘 연결되는 것,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요.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이게 가장 연결이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합격하셨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셨네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한국인처럼 말할 때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합격하셨네요.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한국은 효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이 효와 예절은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절, 효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이 사상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이성계는 뭐예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바탕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베이스라고 얘기했죠. 기초로 효와 예절을 중요하게 여겨 생각해서 조선을 건국했는데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5회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사전평가 시험 잘 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